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공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콘도 관리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도 관리비도 한국하고 조금 다릅니다. 먼저 콘도 관리비를 이해를 하시려면 태국 콘도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리진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 보는데 요거 가격이 제일 싸니까 요걸로 한번 봅시다. 이게 있네요. 자, 요거 플로우 플랜을 보시면, 자, 요게 1층입니다. 1층. 1층은 이렇게 로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요 입구에 들어올 때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요. 이 바리케이트를 지나서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들어갈 때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입주민이 아닌 이상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고 요 로비 안으로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요거 한, 둘, 세 개, 요거는 주민이 쓰는 거고요. 요거는 일하시는 분이나 짐을 나를 때 쓰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이렇게 태국은 엘리베이터가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홈프로에서 TV를 하나 시켰다. 그러면 TV를 배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TV를 배달하고 설치할 때 설치 기사분이 오시게 되면 관리 사무실에다가 집주인이 컨펌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컨펌을 해주게 되면 관리 사무실에서 이분들을 이 엘리베이터에 태워서 그 층까지 올려다 줍니다. 그리고 그 층 이외의 층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짐을 나르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택배도 집 앞으로 갖다 주고 배달시키면 배달기사도 이 엘리베이터를 쓰는 걸로 착각할 수 있으신데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택배를 찾을 때도 1층 관리 사무실에 가셔서 택배를 찾으셔야 되고요. 음식을 받을 때도 음식 보관 장소에 가서 자기 음식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그 배달 기사가 올 때 1층으로 내려가서 밖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한국처럼 집 앞으로 배달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주민도 자기 층과 퍼실리티가 있는 공용 공간 이외의 층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층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보안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크게 관리는 두 개 파트로 나눕니다. 보안 파트와 관리 파트로 나누게 되고요. 보안하는 회사들이 있죠. 그 회사들이 보안은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는 회사들이 콘도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서비스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내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콘도는 또 2층에도 이렇게 퍼실리티가 있죠. 이 퍼실리티도 청소하고 관리하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1층에 보시면 이렇게 조경이 돼 있죠. 이 조경들도 계속 사람 불러서 해야 됩니다. 지금 11층에 보시면 11층에도 이렇게 퍼실리티가 있고 공원이 만들어져 있죠. 보통은 이렇게 낮은 곳에 수영장이 있을 때는 바로 이 부분에 수영장이 대부분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 콘도는 지금 여기에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수영장이 위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공원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이 공원 옆에 퍼실리티가 또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의문인 게 2층에서 11층 사이는 뭐냐? 주차장입니다. 태국은 주차장을 이렇게 건물 아래층에 만들어 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은 기계식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1층에 바로 유닛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2층에 유닛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지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하는 거의 파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하를 거의 파지 않는 이유는 알려드렸죠. 그래서 태국에서 콘도들이 지하를 파는 경우는 정말 드물게 있습니다만 파도 1층 정도만 파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루프탑에도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에 지금 요거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공간들이 있죠. 여기에 쓰레기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층층마다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쓰레기를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이 낮에 올라와서 그 쓰레기를 전부 다 가지고 내려갑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쓰레기차가 오면 거기다가 한꺼번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퍼실리티 뿐만이 아니라 복도도 닦게 되고요. 그리고 콘도 복도에 벽이나 이런 것들이 페인트가 떨어졌거나 그러면 계속해서 관리하는 팀이 관리도 해주게 됩니다. 이 모든 부분이 당연히 돈이겠죠.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퍼실리티에 수영장의 수질 관리만 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n분의 1로 내는 게 관리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가격이 비싼 콘도는 면적도 커진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세대수는 훨씬 작아지겠죠. 대신에 서비스는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훨씬 더 고급적으로 서비스를 해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리 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관리 비용은 제곱미터당 n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면적이 넓은 사람이 같은 콘도 안에서는 관리 비용을 더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 비용은 많이 내는 콘도일수록 오히려 좋습니다. 노후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국에서 좀 상징적인 건물들 있죠. 예를 들면 아이콘시암이나 마하나콘 빌딩 같은 경우 그 안에도 콘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콘도들은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하지만 건물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죠. 상당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이유는 이 콘도들이 굉장히 고급 콘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외곽에 세대수가 많고 면적이 좁은 콘도들의 경우에는 빨리 노후화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비를 계속 늘릴 수가 없는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노후화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들어가게 되면 그 콘도가 맛이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자성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이 그런 콘도들을 잘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 만든 관리 체계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주민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꿔버려서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라는 것도 당연히 주민회의를 통해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는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도 얘기했듯이 가격이 싼 콘도인 경우, 그리고 연식이 굉장히 오래된 경우는 당연히 계속해서 관리비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 상태가 노후화가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비용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콘도 중에서 집 넓다고 오래된 콘도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리 비용은 당연히 집주인이 냅니다. 이거는 n분의 1로 나누어서 임차인에게 전가시키지 못합니다. 이 콘도의 관리 상태가 이 콘도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집주인이 1년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내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2년에 한 번씩 내는 콘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내겠죠. 근데 대부분은 1년에 한 번씩 내는 콘도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스퀘어미터당 먼스 50바트고 1년마다 낸다고 돼 있죠. 요거는 관리 비용이 38,586바트이 됩니다.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 콘도에 한 달 월세 정도 됩니다. 한 달 월세 정도가 관리 비용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씩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면적이 더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한 달 월세보다 더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면적이 작고 원베드룸이나 이렇게 되면 한 달 월세보다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 면적이 더 넓어지면 한 달 월세보다 조금 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콘도마다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여기 보시면 싱킹 펀드라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장기 수선 충당금 비슷한데
요게 한 번만 딱 냅니다. 그래서 요거 많이 내는 콘도가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 관리 비용은 처음에 나오는 관리 비용은 아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기료하고 수도세 남았죠. 그러면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오냐? 제가 저희 집에서 한 에어컨은 하루 종일 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밤새도록 낮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달에 전기료가 한 2000바트 왔다 갔다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집에서 밥을 해 먹었느냐. 여기는 전부 다 하이라이트나 인덕션입니다. 그래서 전기로 전부 다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탁기 얼마나 또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료가 달라지겠죠. 만약에 집이 크고 에어컨을 더 많이 쓰고 냉장고도 더 크고 또 식구들이 많아서 세탁도 자주 한다. 그러면 전기료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올지 계산이 되죠. 그리고 수도세는 저 같은 경우에 집에서 밥을 많이 해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하는 게 샤워하고 세탁기 쓰는 거 정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10,000원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새 콘도 기준입니다. 제가 사는 곳이 새 콘도거든요. 제가 30년 정도 된 콘도에도 살아봤고 15년 된 콘도에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30년 된 콘도가 전기료 가장 많이 나왔고요. 수도세도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손도 노후화돼 있고요. 에어컨도 노후화돼 있고 전체적으로 노후화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도 같은 경우는 관리 사무실에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콘도일수록 수도세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오래된 콘도에 사는 거 아니더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의 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예측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국에서 한 달에 내가 아파트 살면서 들어가는 관리 비용을 생각을 해보시면 태국의 관리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이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비싼 데 가면 또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 그걸 또 한국에 있는 엄청나게 비싼 거 그 급으로 따지면 아무래도 물가 차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돈이 덜 들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시간이 되면 주중이기 때문에 한 달에 생활비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부분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2인 가족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공아저씨였습니다.